안녕하세요. 기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부모가 아이보다 먼저 읽어야 할 그림책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리스 샌닥의 책 중 가장 유명한 책이고 그림책의 전설 및 고전이 되어가고 있는 1963년에 출간된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는 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어른들은 싫어하고 아이들은 열광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으로 소개할 것이지 왜 하필 어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책을 굳이 아이들보다 부모가 먼저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계속 들으시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림책은 그 책을 읽는 대상인 독자가 제일 광범위한 분야 중 하나인데요. 독자가 아동이지만 실제로 그 책을 구매하거나 도서관에서 빌리는 대상은 어른들이기 때문이에요. 가끔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직접 가지고 와서 엄마나 아빠 혹은 이모나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께까지 읽어달라고 부탁하거나 그래서 어르신들이 직접 읽어줄 때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른들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어른들이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이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그림책을 그냥 읽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읽는 구독의 대상은 모든 독자들을 대상으로 책을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이 책을 좋아하지 않는 어른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 책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 책의 저자인 모리스 샌닥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림책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칼데콧이 좋아했던 작가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어서 2009년에 영화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봉 없이 DVD로 발매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이 짧은 그림책을 영화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들어가게 되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사례처럼 나중에 제가 만든 그림책을 영화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이기도 해요. 제 꿈이 너무 큰가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이 책이 왜 싫은지, 그리고 이런 책을 저는 부모님과 예비 부모님들, 그리고 아직 미혼이신 분들에게까지 어째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지 그림책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주변에 이 책이 있으시면 함께 그림을 보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참고로 저는 레드박스 출판사에서 2015년에 출간된 괴물들이 사는 나라 원본책을 글과 그림을 함께 읽어드려야 해서 한국어 원본과 텍스트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줄거리는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맥스는 늑대 옷을 입고 장난꾸러기 짓을 해요. 방을 어지럽히고 포크를 들고 강아지를 괴롭히고 장난을 막 칩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이 괴물딱지 같은 녀석아. 그리고 맥스가 말했죠. 그럼 내가 엄마를 잡아먹어 버릴 거야. 맥스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방으로 보내졌어요. 맥스는 방에서 화가 났어요. 그날 밤에 맥스의 방에서는 숲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온 방 전체가 숲이 되었고 이제 방에 있던 모든 벽도 숲으로 바뀌었어요. 숲을 지나 조금 후에 바다가 나왔고 맥스는 맥스호를 타고 밤낮으로 여행을 합니다. 일주일도 지났고 한 1년쯤 되었을 때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도착했어요. 맥스가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도착했을 때 괴물들은 맥스에게 큰 소리로 으르렁거렸고 이빨을 사납게 내보였어요. 그들의 큰 눈알을 막 굴리면서 날카로운 발도 들어 올렸어요. 그때 맥스가 소리를 쳐요. 조용히 해! 그러자 괴물들은 마법같이 길들여졌죠. 그리고 괴물들은 맥스를 왕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맥스가 이제 재밌는 축제를 하자고 하면서 밤에 큰 소란을 만들어요. 달밤에 크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숲에서 방방 뛰고 나무를 타고 놀았어요. 이제 조금 지루해졌을 때 맥스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그만! 맥스는 괴물들에게 밥도 주지 않고 잠을 자라고 말했어요.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서 왕이었던 맥스는 갑자기 외로워졌고 집이 그리워졌어요. 그리고 저 멀리 어딘가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어요.
맥스는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서 왕이 되는 것을 그만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해요. 괴물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가지 마. 그럼 내가 너를 잡아먹어 버릴 거야. 너를 너무 좋아하니까. 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스는 싫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괴물들은 맥스를 처음 봤을 때처럼 맥스에게 큰 소리로 으르렁거렸고 이빨을 사납게 내보였어요. 그들의 큰 눈알을 막 굴리면서 날카로운 발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맥스는 다시 맥스홀을 타고 괴물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요.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갔던 시간만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맥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맥스의 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엄마가 가져다 놓은 따뜻한 스프였고요. 그건 아직 따뜻했어요.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아이들은 이 책을 왜 이렇게 좋아하고 어른들은 왜 싫어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좀 눈치채셨나요? 바로 이 책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만든 책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모리스 샌닥의 그림이 아이들이 보기에 너무 흉측한 거 아닌가? 저도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 아니 애들이 보는 책을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림책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모리스 샌닥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책의 초안은 괴물은 아니었고요. 말이었어요. 현재 이 그림책의 제목이 한국어로는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고 하고 영어로는 Where the Wild Things Are 1963년에 이런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 사실 처음 초안은 1955년에 나온 Land of Wild Horses 혹은 Where the Wild Horses Are 라는 야생마의 나라라는 뜻이었고요. 처음에 에디터에게 이걸 들고 갔다가 퇴짜를 맞았대요. 왜냐면 그때 모리스 샌닥은 말을 잘 그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었더니 에디터가 말 말고 더 잘 그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냐 하고 물었더니 괴물은 잘 그릴 수 있겠다 해서 이런 그림책이 탄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책의 그림책이 초고였던 말에서 실제로 출판이 되어 세상에 나오기까지 한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마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보느라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모리스 샌닥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모리스 샌닥은 1928년 미키마우스가 태어났던 그 해에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던 그때였고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폴란드계 유태인 부모님에게서 세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세계 대공황으로 사회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던 때이기도 했고 또 잘 먹지 못했을 테니 모리스 샌닥의 어린 시절은 몸이 많이 허약했었어요. 밖에 나가 놀지도 못했고 창문 밖으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리스는 혼자 많은 시간을 방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아들을 위해서 모리스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즉흥적인 이야기나 또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는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모리스 샌닥이 자신의 어린 시절 방에서 상상의 나라를 자주 방문했던 것은 맥스가 혼자 방에서 상상하면서 괴물들이 사는 나라로 갔던 것과 많이 닮아 있네요.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안에 첫 번째 나오는 표현 중에 맥스는 왜 엄마를 잡아먹겠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모리스 샌닥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모리스의 엄마는 그의 아들에게 벨드차야라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그건 유태인의 공통어인 예디쉬에서 나온 말, 즉 와일드 띵이라는 뜻이고 굳이 이 뜻을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이 괴물 같은 녀석아 라는 말을 실제로 자주 했다고 합니다. 더 자주 쓰는 한국 표현으로 막 바꿔 말하자면 아유 저 꼴통 혹은 이 웬수 정도쯤의 표현이겠네요. 시공주니어에서 나온 한국어 번역책에서는 이 괴물 딱지 같은 녀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엄마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모리스는 엄마한테 그럼 내가 엄마를 잡아먹어 버릴 거야 라는 답변을 자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정말로 이 그림책의 맥스처럼 모리스 샌닥도 방으로 보내지고 저녁을 못 먹게 되었다고 해요.
이 책이 처음 출간되었던 때가 1963년인데요. 그때는 이 책이 호평 대신 혹평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왜 가끔 장난치느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악어다 혹은 공룡이다 너를 잡아먹을 거야 하면서 아이들은 도망다니면서 깨악 소리를 내지만 그게 장난이라는 것도 알고 진짜 나를 잡아먹을 것이 아니라는 걸 아이들은 알면서 그걸 놀이로 받아들이잖아요. 모리스 샌닥도 처음 이 책을 만들었을 때 그런 의미로 엄마를 잡아먹을 거야 라고 했던 건데 그 당시에는 그 의미가 상당히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판계에서는 뭐 이런 작가가 다 있어? 그리고 이 책은 예쁘고 귀여운 어린이 세계를 망쳐놓았다고 많은 비난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괴물들이 너무 못생겼고 무섭다는 이유였대요. 그래서 도서관에는 몇 년 동안 책을 대출해주지 않는 사태도 벌어졌다고 할 정도로 큰 논란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맥스가 장난을 많이 쳐서 밥도 못 먹고 방에 갇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 역시 모리스 샌닥의 어린 시절 부모님이 자신에게 종종 벌을 줄 때 사용하던 방법이기도 한데요. 지금 부모님들이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아이들을 방에 가둬두는 이런 짓을 하지는 않지만 죄송해요. 짓이라고 표현해서. 그때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대요. 어쨌든 맥스가 엄마한테 꾸중을 듣고 방에 갇혀버렸는데 자신이 상상한 대로 방에 숲이 생겼고 맥스는 배를 타고 괴물들이 사는 나라로 갔어요. 맥스가 처음 괴물들을 만났을 때 했던 행동들 살펴볼까요? 괴물들이 맥스를 보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그때 맥스는 한마디로 제압을 해버려요. 조용히 해! 하면서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괴물들은 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에요. 괴물은 괴물이지 누구긴요. 근데 모리스 샌닥은 바로 책의 제일 겉표지에 이 괴물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힌트를 남겨놓았거든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모습은 괴물이지만 어떤 모습인 것 같으세요? 이 모습은 바로 맥스의 엄마와 아빠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죠. 맥스가 조용히 해! 라고 말했던 것은 분명 맥스가 엄마 아빠에게 늘 들었던 말이었을 거예요. 맥스에게는 늘 자신을 혼내기만 하는 부모가 괴물로 보였던 거죠. 그리고 맥스가 엄마에게 늘 괴물이라고 말했으니까 괴물의 부모는 괴물이 맞는 거죠. 이야기 뒷부분에 괴물들이 맥스를 왕으로 만들고 밤에 소동을 벌일 때 거의 다 놀았을 때쯤 맥스가 괴물들에게 이제 그만 하면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저녁을 주지 않고 재운다거나 하는 엄마 아빠가 맥스에게 했던 그런 행동들을 똑같이 괴물들에게 하거든요. 예전에 오마이 베이비라는 프로그램 보시면 출연했던 손주한 어린이 기억하시죠? 아빠가 젤리를 주면서 주세요 해봐, 예쁘게 해봐, 사랑스럽게 뭐 여러 가지 주문을 해요. 아이는 젤리를 먹으려고 온갖 애교를 다 부렸어요. 그리고 아빠가 아빠 하나 줘봐 라고 했을 때 주한이는 아빠한테 똑같이 말해요. 아빠 주세요 해봐. 그걸 보고 완전히 배꼽 잡고 웃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이 모습까지도 너무 사랑스럽죠. 하지만 아마 이 말을 아이에게서 들었을 때 아빠랑 엄마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해! 밥 다 먹고 TV 보는 거야? 안 돼!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 이놈 한다? 자꾸 장난쳤으니까 오늘은 너 간식 없어. 아이가 말을 잘 안 들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들을 아이에게 했는데 언젠가 아이의 입에서 엄마 아빠에게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들이 쉽게 나와요. 그러면 어른들은 막 자지러지죠. 귀여워서요. 근데 이 상황을 귀엽게 받아들이기 전에 평소에 자신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었는지, 아이에게 어떻게 각인이 되어 있었는지 아이를 통해서 한 번씩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편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가 달라지려면 부모가 먼저 달라져야 아이가 달라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었어요. 부모의 태도가 변하면 아이의 태도도 사랑스럽게 변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모리스 샌닥은 이 그림책에서 맥스가 현실과 판타지를 오고 가는 수많은 장치들을 그림책 이곳저곳에 많이 숨겨놓았는데요. 오늘은 모리스 샌닥이 숨겨놓은 부모님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알려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판타지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모리스 샌닥이 칼데코상을 수상할 때 한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어린아이였던 나의 모습이 지금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 내게 가장 생동감 있고 창조적이고 육체적인 방식으로 말이다. 나는 그 아이에게 엄청난 관심이 있다. 언제나 그 아이와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 아이와의 연락이 끊어지는 일이다. 나는 어렸을 때 이미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나를 발견했고 한편으로 다른 아이들에게서 고립되어 가는 나를 보게 되었다. 그런 점이 나를 예술가로 성장하게 해주었다. 어린이야말로 가장 솔직하고 냉정한 비평가들이다. 아이들은 책이 좋으면 커서 결혼하겠다고 하고 싫으면 빨리 죽어버리라고 말한다. 어린이의 갈등이나 고통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허식의 세계를 그린 책은 자신이 어릴 때의 경험을 생각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 꾸며내는 것이다. 그렇게 꾸민 이야기는 어린이의 생활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칼데코색에서 유머와 이야기 전달 테크닉을 배웠고 디즈니에게서는 판타지 세계를 배웠다. 내가 재주가 있다면 그림을 잘 그리거나 글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잘 떠올리지 않는 것들, 즉 어릴 때 내가 들었던 소리, 느꼈던 감정과 보았던 이미지 같은 감성적인 부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잘 기억해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 외에도 아이들보다 부모님이 먼저 읽으면 좋을 그림책의 후보들이 몇 권 더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카타리나 그로스만 핸스의 그림책 부모님 제대로 키우는 법이라든지 미카엘 에스코피의 그림책 완벽한 아이 팔아요 라는 그림책들을 함께 정말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모님 제대로 키우는 법이라는 그림책은 글이 너무 많고 또 숨은 의미가 너무 많아서 혹시 책을 직접 찾아서 보실 수 있다면 직접 읽어보시는 방법도 있고 또 완벽한 아이 팔아요 라는 그림책은 진심으로 함께 나누고 싶던 책 중에 하나였는데 아쉽게도 제가 있는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드리지는 못했지만 한국에는 있는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한국에서 처음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아이 팔아요는 부모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정말 잘 만들어진 책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의 부모가 먼저 읽어야 할 그림책 어떠셨나요? 육아는 정말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아요. 그건 진리이고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신경 쓰면서 이런 말을 아이에게 해도 괜찮을까 하면서 순간마다 고민을 많이 하시라고 이런 영상을 만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책을 꼭 한번 부모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